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의견은요, 정닥터 개인적 의견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라면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갖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저는 상해 보험을 넣을 때 수술이나 입원력이나 예를 들어서 뭐 암의 진단이나 어떤 고지 내용이 있다고 쳐요. 저는 상해를 가입할 때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절대 고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릴 의무를 지켜야 하죠. 뭐 설계사님들이든 가입자분들이든 저 개인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절대 고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상해 보험 가입한다면. 왜냐하면 상해 요건이나 상해 특성을 안다면 가입 전 질병이나 가입 전 직업 직무는 0%. 자, 이거는 가입 이후에 직업 직무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계약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고지를 저는 안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자, 똑같이 자, 사망을 가입할 때 저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약간 황당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못 믿으시겠지만 저 개인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지 의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서는 고지 의무란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고지 의무와 그 인과관계, 사망과 내가 고지 의무 했어.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환자야. 그러면은 전립선암 환자라는 거를 고지하면 건강체 사망보장이 가입이 되나요? 안 되죠. 전립선암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암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간편 종신보험해야지 표준체 이런 거 가입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전립선암 때문에 죽었냐? 전립선암의 직접적 사인으로 사망했냐? 이걸 만약에 이해하신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저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 고의냐?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과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사기에 의한 계약이냐?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지권 제척기간하고 상관은 없죠. 인과관계가 없으면. 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하는 이 늦은 시간에 방송한 이유예요. 자, 고지 의무 위반한 사유와 보험금 지급 사유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뭐 2년 경과했냐 3년 경과했냐 이런 거 관계없이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그런데 해지권 제척기간이 경과 이후에는요,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100% 보험금을 다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것만 알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설계하신다면 아주 유리할 거예요. 해지권 제척기간이 뭐냐, 요것만. 자, 여기 이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떤 이제 이렇게 표로 이해를 해주면,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 상법상 3년이 지나면 해지 불가능해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3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도 불가능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지 보험금 지급을 100%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그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고의는 뭐죠? 고의. 이거 여러분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건 2번 방송할 수 없어요. 사망의 고의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일 거예요. 내가 종신보험을 들기 전에 의사가 이제 자녀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시한부 선고를 한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나중에 보험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지만,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즘에 암보험이 진단비가 인기가 있습니까? 치료비가 인기가 있습니까? 치료비가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요, 암 진단돼도 안 죽는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그러면 암 진단됐다고 죽냐? 암 진단됐다고 안 죽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가 아닐 거야. 암 진단됐다고 내가 종신보험을 들어? 아니, 암 진단됐다고 내가 죽을 줄 알고 종신보험을 들어? 자, 그건 뭐냐면 100%란 없지만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하는 경우에 사망하면, 단기간에 사망하면 그거는 소송도 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에 분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암도 사망하지 않는 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사망한 원인은 암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종신보험도 나 고지 안 해. 나라면은 고지 안 해. 예? 나라면은 여러분 고지 안 해요. 상해보험 저라면 고지 안 하고 가입할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이에요. 종신보험 저라면 고지 안 하고 가입해. 왜냐면은 사망한 원인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고의는 내가 죽을 걸 알아야 되잖아. 죽을 걸 알아야 될 텐데, 이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은 2년만 경과하면 자살해도 줘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준다고. 그러니까 자, 굉장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고의고 이게 사기냐는 겁니다. 사기에 의한 고의냐가 아닐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을 정직하게 할 필요는 없고, 특히 사망이라는 거는 다른 기타 담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 질병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상법 651조. 자, 보험 계약 당시에 계약자랑 피보험자는 고의여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해지권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는 상법상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자, 그럼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을 100% 준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인과관계의 입증을 보험회사가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망했고,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인과관계가 존재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입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한 걸로 사망할 거다라는 거를 예측했다? 이 문제거든요. 고지 의무 위반이 사망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다. 그럼 갑상선암은 여러분 생존율 자체가 왜 101%냐? 통계에서 갑상선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이게 생존율이 101%야. 갑상선암이 안 걸린 사람도 생존율이 100%인데 갑상선암은 오히려 101%면은, 그럼 갑상선암이면 여러분 갑상선암이라는 걸 고지해야 될까? 아니, 갑상선암하고 내가 사망한 거하고 관련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해지권 제척기간하고 무관하게 보험금은 지급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고지 의무 위반에 갇혀서 비싼 보험을 가입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과거에 가입하신 보험들이 비쌌거든요. 지금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싸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무조건 리모델링, 사망이 들어가는 보험들을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데, 감액을 하거나 해지해서 다시 가입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고지 의무에 관련해가지고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